안녕하세요, 크럼피입니다. 저희 크럼피아의 두 번째 컨텐츠는 제목 보고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MBTI 테스트입니다. 보통 사람들을 소개받아서 아니면 우연치 않게 처음 만났을 때, 예전에 이제 라떼는 이제 혈액형을 물어봤었죠. A형, B형, O형, AB형, 그리고 혹은 뭐 별자리 막 이런 것도 물어봤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MBTI, 뭐 이것도 예전 거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항상 사람들 만나면 MBTI 뭐야? I지, E지 막 이러면서 아직까지도 컨텐츠화되고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죠. 특히 이제 회사 면접까지도 MBTI로 이제 보고 판단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Anyway, 근데 이것도 유료로 이제 오피셜 사이트에서 테스트를 하는 게 좀 더 정확하다. 혹은 일정 주기를 가지고, 사람도 이제 성격이나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일정 주기를 가지고 테스트하는 게 정확하다 라던가, 뭐 아니면 반대로 MBTI 뭐 그거 그냥 테스트 같은 거 아니냐, 재미로 하면 되지, 뭐 이런 느낌도 있죠. 근데 저는 이제 MBTI 플러스 알파, 뭐 상황이라던가 그 사람 평소 성격이라던가 뭐 직업적인 거라던가 결국 그런 게 연관돼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MBTI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자, 뭐 MBTI 모두 이제 막 유튜브 검색하시면 어디든 검색하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대략적으로는 이런 형태겠죠. 그래서 MBTI는 성격 유형 지표로 그래서 이렇게 EISNTFJT를 가지고 총 이제 16개 성향이 나오고, 그 중에 무엇일지 오늘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ENTP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엄청 오랜만에 재다 보니까 오늘 또 어떤 게 나올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Get it! 네, 이렇게 16 Personality 성격 유형 검사로 이제 가장 유행했던 사이트이자 중간에 한번 또 새로워졌죠? 업데이트가 됐죠? 그래서 그 사이트로 들어와 봤습니다. 말하게 볼게요. 자, 전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들을 만든다. Yes. 자유시간 중 상당 부분을 다양한 관심사를 탐구하는 데 할애한다. Yes. 다른 사람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자신도 울고 싶어질 때가 많다. 아닙니다. 네, 이것도 이제 재밌는 게 슬픔을 2배로 나누면 반이 된다는 그런 거랑 슬과 품이 된다고 하는데, 슬픈 사람이 2명이 된다는 쪽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위로는 해줄 수 있죠. 일이 잘못됐을 때를 대비하여 여러 대비책을 세우는 편이다. 요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때 좀 프리스타일로 좀 사는 인생이기도 하고, 전체적인 큰 틀만 있으면 거기서 좀 자유롭게 움직이는 편이 전 편하더라고요. 다음, 압박감이 심한 환경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편이다. 요거는 동의입니다. 뭐 상황 바이 상황이겠지만 엄청 큰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은 막 크게 흔들리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파티나 행사에서 새로운 사람에게 먼저 자신을 소개하기보다는 주로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편이다. 저 같은 경우는 동의. 이제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주변에 이제 바운더리가 좀 있어야지 얘기하기 편하더라고요. 내가 원래 알던 사람하고 얘기를 먼저 하고 그 사람도 주변으로 점점점 퍼져나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질문처럼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만들게 되는 거죠.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전히 완료한 후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편이다. 아니요, 동시에 이것저것 진행합니다. 또는 조금 느린 것 같긴 한데, 약간 A, B, C라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각각에서 영감을 받아서 좀 시너지를 내는 편이에요. 매우 감상적인 편이다. 이게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좀 감성적으로 느끼고 약간 그런 편이다 인 것 같지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조금? 일정이나 목록으로 계획을 세우는 일을 좋아합니다. 요즘엔 좀 이것저것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아까 여기처럼 다른 프로젝트를 여러 가지 진행하다 보니까 꼬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계획을 세웁니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작은 실수로도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을 의심하곤 한다. 뭐 큰 문제가 아닌 작은 실수면은 never. 좋아요. 관심이 가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시작하기 어렵다. 이성적으로 관심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뭐 말을 걸고 싶다거나 그러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조심하는 편이긴 한데 한 칸만 살짝 뒤로 해서 대화를 겁니다. 예술작품의 다양한 해석에 대해 토론하는 일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 뭐 아니요. 떠드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감정보단 이성에 따르는 편입니다. 동의. 하루 일정을 계획하기보다는 즉흥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좋아. 맞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일정이 있는 게 아닌 이상 커피를 마시러 간다든지 뭐 먹지 생각을 한다든지 운동을 간다든지 자유롭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 걱정하지 않는 편이다. 동의입니다. 뭐 아예 뭐 어쩌라고 이것까지는 아닌데, 웬만하면 내가 맞다 생각하는 건 맞다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눈치는 잘 안 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스트레스도 안 받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일석이조.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일을 즐긴다.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엔 조금 힘들더라고요.
체력적으로. 그래도 좋아합니다. 사람들 많은 거. 결말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책과 영화를 좋아한다. 정확하게 떨어지는 걸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뭔가 결국에 그런 것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라던가 이건 왜 그랬지 같은 상상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자신보다는 남의 성공을 돕는 일에 큰 만족감을 느낀다. 근데 이것도 좋아하지만 결국에 그 베이스는 내가 성공해야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관심사가 너무 많아서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다. 맞아요. 너무 많아요. 일이 잘못될까봐 자주 걱정하는 편이다.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어떻게 해나갈지 더 걱정하는 편이죠. 단체에서 지도자 역할을 맡는 일을 가능한 한 피하고 싶다. 이미 몇 가지 맡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예술적 성향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은 저는 나만의 생각을 표출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감정보다 이성을 중시했다면 더 나은 세상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여기에 자기가 민감하죠? 굉장히 차가웠을 것 같지만 뭔가 감정적인 어떠한 이슈가 생기지 않진 않았을까라는 그런 약간 동의. 그래서 휴식을 취하기 전에 집안일을 먼저 끝내기를 원한다. 이건 사실 컨디션 바이긴 한데 일단 할 거 다 하고 쉬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논쟁을 바라보는 일이 즐겁다. 요거는 제가 관심 있는 주제라면 동의, 아니라면 별로 관심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다. 아니요, 어그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감정이 매우 빠르게 변하곤 한다. 아까 얘기했죠? 비동의. 자신만큼 효율적이지 못한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난다. 짜증이라는 말이 좀 셀 수도 있지만 동의합니다. 조금 답답해하는 편이에요. 근데 내가 정답이냐? 그럼 뭐 생각해 나름이겠죠. 자, 해야 할 일 마지막까지 미룰 때가 많다. 네, 사후세계에 대한 질문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아는 동생 만나서도 사후세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혼자보다는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 맞아요. 근데 할 거 할 때는 뭔가 혼자 있는 게 더 편하기도 하고 좀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론 중심의 토론에는 관심이 없으며 원론적인 이야기는 지루하다고 생각한다. 아니요, 토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내가 관심 있는 주제는 자신과 배경이 다른 사람에게도 쉽게 공감할 수 있다. 맞아요. 당신은 이게 궁금해 라던가 그런 식의 결정을 내리는 일을 끝까지 미루는 편이다. 아니요, 미루지 않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결정을 내려 진행하는 걸 좋아하는데 약간은 좀 주춤하거나 한 번씩 더 고민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떼고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하지 않는 편이에요. 맞아요. 일단 내려놓고 또 다른 걸 하다 보니까 여기서 신경 안 쓰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자에 대해 정하면 이렇게 리밋을 좀 걸어놓는 거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즐거운 파티와 행사로 일주일의 피로를 푸는 편이다. 맞아요. 약간 혼자서 이렇게 일주일에 피로란 건 없긴 하지만 애초에 혼자 있는 시간보다 사람들하고 있는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동의. 미술관에 가는 걸 좋아합니다. 안 간 지 오래되긴 했는데 무언가 새로운 걸 구경하고 경험하는 일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예스입니다. 영감 받는 거 되게 좋아해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다. 아니 약간 요거는 사회화된 느낌이라 이해할 때가 없진 않아요. 요 정도 해야겠다. 이거 왜 그래? 이거 왜 울어? 해야지 의 느낌이 조금 있어서 매일 할 일을 계획하는 일을 좋아한다. 아까 얘기했죠? 아니요. 불안함을 느낄 때가 거의 없다. 예스. 거의 잘 느끼지 않습니다. 전화통화 거는 일을 가능한 한 피하고 싶다. 동의. 왜냐면 뭔가 이런 걸 하고 있다거나 딴 걸 하고 있을 때 전화 걸면 좀 브레이크 걸리고 그걸 집중하다 보니까 가능하면은 메시지로 얘기하고 한 일은 또 전화로 차라리 그게 낫다고 봐요. 그래서 긴 통화는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견과 매우 다른 의견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곤 한다. 아까 얘기했죠? 제가 관심 있는 주제라면은 토론도 좋고 이렇게 의견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친구에게 먼저 만나자고 연락하는 편이다. 맞아요. 그리고 연락도 자주 옵니다. 먼저 연락하기도 하고 먼저 오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 항상 자주 만납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최대한 빨리 계획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한다. 계획보단 큰 틀만 유지하고 크게 계획에 목매이진 않는 것 같아요. 오래전의 실수를 후회할 때가 많다. 저는 과거를 잘 기억을 못하는 스타일이라 아무튼 인간의 존재와 삶의 이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정말 자주 생각하는 주제 중에 하나죠. 감정을 조절하기보다 감정에 휘둘리는 편이다. 아니요. 상대방의 잘못이라는 것이 명백할 때도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니요. 대신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굳이 얘기해서 뭐 할 필요도 없고 근데 해야 할 얘기가 있다면 해야겠죠. 다음. 계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기보다는 즉흥적인 에너지로 업무를 몰아서 처리하는 편입니다. 맞아요. 이것도 빨리 찍으려 했는데 아무튼 상대방이 자신을 높게 평가하면 나중에 상대방이 실망하게 될까 걱정하곤 한다. 아니요.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지. 시너지가 납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원한다. 혼자서 일할 수 있는 절대 아니요. 제가 알겠죠? 토론은 필수예요.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일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아니요. 조용하고 사적인 장소보다는 사람들로 붐비고 떠들썩한 장소를 좋아한다. 도시를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엔 너무 많아. 그래서 약간 적당히가 됐어요. 상대방의 감정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 요거는 조금 약간 센스로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에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낄 때가 많다.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불안감이랑 비슷한 질문인 것 같아서 저는 아니요. 단계를 건너뛰는 일 없이 절차대로 일을 완수하는 편이다. 아닙니다. 좀 오락가락하는 편이에요. 근데 가능하면 처음에 짜놓은 것들은 가능한 한 지키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논란이 되거나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제에 관심이 많다. 이슈는 언제나 즐겁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걸 좋아합니다. 궁금하잖아요.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필요한 기회라고 생각하는 그 기회를 포기할 수도 있다. 약간 사바사긴 한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이거를 줄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다면 줄 수도 있지만 요거는 일단 제가 챙길 거 챙기고 주는 편입니다. 그래도 사람은 1순위이기 때문에 줄 수 있죠. 마감 기한을 지키기 힘들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노력 중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일이 원하는 대로 진행될 거라는 자신감이 있다. 예스. 좋아요. 마지막에 성별 선택하는 게 있는데 남성 갑시다. 오, 역시 저는 변하지 않나봐요. ENTP A로 나왔습니다. 이 T는 좀 주변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고 A는 주변 영향을 잘 안 받는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변론가죠. 지적 도전을 즐기는 영리하고 호기심 많은 사색가입니다. 자, 이제 외향형 봤을 때 E랑 I로 봤을 때 83% 외향형 나왔고요. 좋아요. 완벽한 N이네요. 근데 이 98%는 대박이네. 그리고 사고형 ENT죠. T가 좀 약해졌네. 사회적 조화도 중요하죠. 근데 이제 거기 안에 효율을 항상 기준으로 두는 거죠. 왜? 가 붙어요. 자, 탐구형 ENTP죠. 맞아요. 저도 제 무기 중에 하나 임기응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또 아닐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준비를 조금씩 하려고 합니다. 이제 와우, 100% 확신형. 와, 이게 100이 나오는구나. 요거에 대해서 또 나중에 할 말이 있죠. 우리가 자아성찰 채널 크럼피아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좋아요. 이걸 보고 싶었어요. 변론가는 직접 도전을 즐기고 영리하고 호기심 많은 사색가입니다. 변론가 ENTP는 두뇌 회전이 빠르고 대담한 성격으로 현재 상황을 이의를 제기하는 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변론가는 어떤 의견이나 사람의 반대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논란이 될 만한 주제에 대해 격렬하게 논쟁하는 일을 즐깁니다. 그렇다고 변론가가 반론을 제기하는 데만 관심이 있거나 악의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변론가는 지식이 풍부하고 호기심이 넘치며 활기찬 유머 감각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성격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성격과 달리 논쟁에 즐거움을 찾는 성향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약간 저도 뭔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나 할 때 쭉 듣고 그럼 이건 왜 그런 거야? 그건 왜 그런 건데? 이건 이래서 그런 거야? 같은 약간 질문을 되게 많이 던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싸우자가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규칙 파괴자, 롤브레이커, 독립적이고 색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논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도 과감하게 제시해라. 변론가는 반항심이 강한 성격입니다. 변론가는 모든 신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모든 아이디어를 세심히 검토합니다. 규칙을 철저히 검증하며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칙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신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자신의 의견에 직접 반론하기도 합니다. 변론가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저 시키는 일만 하고 사회 규범과 압력과 기준을 쉽게 순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변론가는 널리 퍼진 생각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정신을 단련하는 일을 즐기며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과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의 가치를 발견하는 일에 만족감을 느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곤 합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일단 저도 꿈이 우주정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있는 틀에서 좋은 거는 남기고 내가 좀 의문이 가는 것들은 의구심을 제기하고 좋은 부분들로 바꿔보자에 대한 항상 틀이 있어요. 제가 있는 문화권에서도 그렇고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그렇고 다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거 되게 많이 보고 약간 이것저것 정보들을 얻는 거 좋아하는데 그것도 쭉 보고 느끼는 건 이거 빼고 하면 되겠다. 여기서는 요거를 가져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조합하면 이게 나오지 않을까? 저번에 믹스 얘기했죠?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리고 되게 저를 재밌게 하는 약간 동력 같은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변론가는 브레인스토밍을 즐기고 원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일을 좋아하지만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일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수많은 생각과 아이디어 때문에 일을 실현하는데 신경 쓸 겨를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동의합니다. 이 때문에 아이디어의 우선사항을 지정하고 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잠재력을 모두 발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동의하는 게 실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관심이 없지 않아요. 제 생각을 많이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편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하게 느끼더라고요. 요거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유의할 점으로 얘기한 것처럼 제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환경과 지속성 있게 갈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채널도 이거를 잘 기록하고 나에게 잘 파악하고 표출하기 위해서 만드는 채널이기도 해요. 나를 위한 것도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영감이 된다든지 이런 면도 있네 하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성향. 변론가는 논쟁에 엄청난 소질이 있지만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회의에서 상사의 의견에 대놓고 반대하거나 배우자의 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이성과 논리에만 집중하다 보면 직장과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상황에서 반론을 제기하는 일이 항상 일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신념을 반박하고 감정을 해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논쟁의 즐거움만을 추구하게 되면 인간관계를 망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변론가는 비전과 자신감, 풍부한 지식과 날카로운 유머 감각을 지니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기분을 살피는 능력을 기르지 못한다면 깊은 인간관계를 맺거나 직업적 성공을 거두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을 워낙 많이 만나는 직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사람들 많이 파악하려는 예전에는 그런 성향이었다 보니까 조금 눈치는 빠른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분위기를 최대한 읽으려고 하고 그걸 맞춰서 좀 움직이는 편이기도 합니다. 근데 주변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걸 안 한다 그런 건 또 아닌데 내가 하려고 하는 거에 이들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면 그걸 읽고 최대한 그쪽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변론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상적인 삶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필요하며 논쟁에서 이기는 데만 에너지를 집중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곤 합니다. 변론가가 자신의 능력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연성을 발휘해 다른 사람의 관점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논리만큼이나 협력과 배려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다 읽어봤고요. 결국엔 저는 변하지 않는 ENTP-A 인간이었네요. 오히려 옛날보다 가물가물하긴 한데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올라간 느낌이라서 뚜렷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본격 자아성찰 채널 크럼피아의 두 번째 콘텐츠 MBTI 테스트 오늘 재밌게 봐주신 시청자분들 그리고 4분의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럼피였습니다.